모든 상황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호연 리더에게는 문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김혜련 리더, 사랑스럽고 아름답죠. 창의적이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룹은 물론 전 세계 아메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매 순간이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함께 친구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창업자 유치엔 대회장님에게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사업의 정통성을 알려주고 성공의 자세를 알려주신 스승님이자 우리들의 멘토 김종기 사장님, 정학수 사장님, 그리고 그것을 국제사업으로 확대시킨 예거 패밀리 왕리카이 사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카페 미팅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제품 사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카페 이외의 다양한 공간과 채널을 통해 우리 제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개하죠. 요즘은 국제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체코나 중국, 미국,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을 꾸고 성공을 원하는 많은 다양한 리더님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희 어머님과 많은 분들이 후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언제든 나를 지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파트너들과 함께 마음껏 상상하고 꿈꿔서 내 삶의 성공의 도구로 활용해서 창업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는 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멋진 곳에서 또 이렇게 앞에 계신 수많은 한 10,000명의 리더분들이 앞에 계신데요.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멋진 곳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이닉, 강현숙 리더님, 평소 정말 어려서부터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너무나 존경하는 리더분이셨는데요. 한국 아메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또 많은 후배님들을 키워주신 그런 보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설레가지고요. 잠을 설쳤습니다. PPT 자료 만들면서도 혹시 제가 실수하는 거 없을까?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열정과 또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한다 책임감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의 작은 또 경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에 또 에너지와 멋진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또 멋진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예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긴 했어요. 몇 년 됐지만 그래도 이때 사진을 보면 제가 에너지가 생깁니다. 뉴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을 때 사진인데요. 저희 남편 이호연 사장님과 제가 여러분 앞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 하기 전에는 박사과정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대학 강사였고요. 저희 남편 이호연 사장은 LG증권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다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사진보다요, 또 이런 사진이 또 매력적일 것 같아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온라인이 익숙하니까 이런 사진으로 너무나 지금 오랜 세월 1년 반 이상을 또 만나고 소통하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왠지 이게 또 에너지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 온라인 미팅에서 저의 영감과 또 저의 에너지, 또 심장의 목소리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박사과정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도서관으로 와서 도서관에 그 당시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선배님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말고 유학 준비하다 말고 저희 선배님 부탁으로 그 LG 증권회사가 많은 여의도에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친구 하나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갔어요.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왼쪽에 있는 남자한테 선배님 한 명밖에 안 왔으니까 제가 양보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 멀뚱멀뚱 앉아 있었던 왼쪽에 앉아 있던 선배님이 바로 저희 남편 이호연 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진은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너무 감동적이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한 달 살기를 떠나는 바로 그 코로나 직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네, 코로나 직전 2년 전 사진인데요. 우리 아들이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미안하잖아요. 저 혼자만 가니까 아들 보러. 그때 우리 이호연 사장님한테 미안해라고 문자를 딱 쓰려고 하는데 띵 문자가 오는 거예요. 출발 전에.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여보,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내가 당신의 멋진 활주로가 되어줄게.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거 또 이 내용을 드리면 또 이 미팅 끝나고 또 부부간에 또 이게 티격태격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뺄까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의 꿈을 함께 공유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게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이 좌석에서 제가 20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날 때 꿈꿨던 밴쿠버 한 달 살기를 출발했습니다. 제가 사업 시작할 때 항상 꿈목록에 그 당시에 신문에 항상 나왔던 살기 좋은 10개 10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던 밴쿠버였습니다. 그 도시에 우리 아들을 보내고 또 제가 가서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그 멋진 이호연 사장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바로 이 가마솥 뚜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신랑 어떻게 낳았어요? 그땐 병원이 있었나요? 그 첩첩산골 담양에 대나무가 많은 동네에 그 이름이 쪽쪽골이었는데요. 그 쪽쪽골에서 나이 많은 40대 여인이 늦둥이를 낳는 겁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병원에 시달리시고 누워 계시고요. 그때 늦둥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14살 위인 맏형이 와서 이 가마솥 뚜껑으로 우리 이호연 리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동화 속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게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우리 이호연 사장은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항상 매사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요, 제 옛날 사진 한번 꺼내봤어요. 너무 창피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숙대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이호연 사장은 LG 벤처투자, 책임 심사역이라고 해서,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게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알고 보니까 아주 못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문에 나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희는 결혼하고 9평 다세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거든요. 아까 그 소뚜껑 위에서 태어난 저희 남편은 어머님께서 삭바느질과 그리고 또 감자 고구마 캐서 먹이면서 저희 남편은 6살 때부터 지게를 지고 나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믿어지진 않지만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 저희가 만났던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으로 오래 하셔서 그렇게 뭐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딸 넷 중에 장녀인 저를 유학 보내는 게 꿈이셨고 교수 만드는 게 꿈이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어라 이렇게만 가르쳐 주셨지 저희 둘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아니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못하셨지만 제 주변에 또 그런 부자가 있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가랭이 찢어지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결혼 후에는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정말 저게 멋진 남편이지만 9평에서 한번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 전세값이 4,500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그때 거의 3천만 원을 회사에서 대출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해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바로 버니 산센 여사인데요. 이분은 50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이발사였어요. 이발사의 아내로서 그 미국의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리치드 보스 회장님의 이웃 아주마였습니다. 여사님 혹시 세제 혹시 쓰시고 좋으면 주변에게 자랑하는 거 그거 해서 우리 뭐 캐시백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던 버니 산센 여사는 어머나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의사 선생님과 결혼을 했죠. 바로 에머랄드가 되시고 또 크라운이 되셨는데요. 크라운이 되시고 나서 그 옆 동네에 우리 커너스톤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인데요. 바로 이 대학에 170억을 기증해서 체육관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사님 성함으로 버니 산센 애틀레틱 센터라고 저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런 스토리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친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그 바늘구멍을 뚫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나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당히 또 인맥 관리도 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지만 또 교수님께 잘 보여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교수가 되는 길에 있는 그런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럽지만은 않을 때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내 동료를 내쳐야 내가 그 교수가 될 수 있고 이런 세상에서 제가 살았던 거죠. 경쟁의 사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박사가 되면 나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사, 석사, 박사 모든 그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개근을 했어요. 개근. 그러니까 지각 조퇴 없이 개근상을 계속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부모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유학을 준비하던 참에 이 사업을 만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사 가지고는 내가 교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혜란아 너는 유학을 빨리 가야 돼. 어느 날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유학 갈 수 있을까?
돈이 없잖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 착한 남편, 여보 지금이라도 출발해. 내가 전세값 빼줄게.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어떻게 돈이 없잖아. 아니야, 괜찮아. 월세라는 것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남편. 하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해 오는 거죠. 능력 있는 남편일수록에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특근 야근에 항상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면 제가 공부하다가 강의 준비하다가 잠들어 있으면 어느 날 옆에 남편이 잠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3개월은 너무 좋았어요. 같이 있는 게 여행도 다니고 또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우울증에 내가 유학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자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목을 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그 어떤 절망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신혼 우울증 이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아이까지 또 들었었어요.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유학도 못 가고 유학을 가려고 했으나 또 아이가 들어서고 이때부터 육아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아이를 낳는데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내 코가 속자고 내 인생이 답답한데 우리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하고 또 왜 이렇게 예민한지 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고 답답한지 그런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편 월급을 쪼개도 10년 뒤에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20평 아파트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교수는 관두고 제대로 졸업을 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게 답답하고 걱정됐을 때쯤 아니야, 난 유학을 그래도 가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뉴욕에 그 한인 교포들의 장학재단이 있다는 어디 소문을 듣고 막 인터넷을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께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야 조카야, 유학 갈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아메이를 알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동시에 제가 떠오른 건 아메이가 장학재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막 뭔가에 꽂혀 있을 때라. 그래서 그냥 네 하고 그냥 그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갔는데 계속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줄을 엄청 서 있고 무슨 종교 집단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장학재단 얘기는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미팅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결단하기 전에 어떤 결단했던 계기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제가 미국에 덱스터 예거라는 성공자가 계신데요. 저희 스폰서님 분들의 추천으로 아직 피는 높지 않았지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잖아요. 이곳에 가서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한국은 그 정도 이제 규모가 안 될 때였죠.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남편은 의사, 와이프는 변호사인데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뉴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 여기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여성분이 스피치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도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왜 성공했으면 됐지? 또 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어딜 또 가느냐? 좀 쉬어라. 이제 그 정도 벌었으면 됐잖아. 그때 제가 엄마께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자유예요! 하고 프리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소름이 끼쳤는데 더 소름 끼칠 일은 거기는 3만 명이 전부 일어나서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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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하고 외치는데 제가 그때 떨렸던 심장이 지금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순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자유로우세요?
정말 자유가 뭘까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열심히 사는 저에게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티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 17평에서 아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시집 왔는데 일은 내 대신 시어머님께서 이제 맏형한테는 오래 살았으니까 너한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티슈가 있나? 없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맏형한테는 오래 살았으니 내가 막둥이한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예 그냥 눌러 앉으셔가지고 제가 2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7평에서 어머니가 74 대신 어머니와 또 우리 8개월 된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살았을 때 아메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그 이제 집이 좁으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홈미팅을 해야 되는데 칠판을 이렇게 걸 데가 없어서 화장실 문 옆에다가 이제 칠판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화장실을 2시간에 한 번씩 가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실 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화장실 보면 삑끽끽끽끽 열고 화장실 멀리 보시고 삑끽끽끽 하고 나오시고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이게 너무 저는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 되겠다 싶으신지 어디서 이상한 예쁜 도자기를 하나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을 더 이상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요강이라는 우리나라 한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집안에 들여놓는 화장실이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어쨌든 예쁜 도자기 안에 실내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 거죠. 방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가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이게 준비도 안 되고 막 뭐 덥고 에어컨도 없고 이러니까 막 냄새 나고 이런 데서 아이가 모여서 처음에는 2명이 모였다가 비가 오면 그중에서 1명이 줄고 또 추우면은 또 그 2명도 다 안 오고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부부가 앉아서 이 사업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기를 6개월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 사업은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딸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저희 이호연 사장님과 제가 이제 막 어린이집을 전전긍긍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너무 이제 그 어머니도 보시죠. 집안일 해야 되죠. 아이 기저귀 빨아야 되죠. 뭐 강의 준비해야 되죠. 논문 준비해야 되죠. 이러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교수만 되든지 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호연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보다 더 이상은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아메 사업 내가 자신이 없다. 미팅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갑자기 홈미팅 같은 칠판을 가져와요. 근데 칠판을 반을 쫙 이 펜으로 그리더니만 왼쪽 견에다가 아메이 안 하고 5년 뒤, 오른쪽에다가 아메이 하고 5년 뒤 이걸 적어보재요 같이. 그래서 아메이 안 하고 5년 뒤 하니까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 하고 5년 뒤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해외여행 갔을 거야. 드레스 입었을 거야. 우리 딸을 유학 보냈을 거야. 막 피아노 사줬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흥분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글을 다 쓰고 여보 나 그냥 할래요. 나 그냥 아메이 사업 할래요. 막 결정할 거야. 막 이래 그랬어요. 우리 이혼 사장님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칠판에 줄 하나 긋고 그거 하나로 와이프를 결단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맡기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제 오케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8시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애기 업고 포대기로 데려오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 아이를 집에 맡기면 어머님이 아이 보시다가 우리 딸이 이게 딸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딸이 다리가 금이 가서 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베기 아이가. 그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봐줄 분이 필요한데 어머니 혼자서는 안 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동시에 못한다. 우리 남편.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이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돈으로 사자. 시간을 돈으로 사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첫 번째 꿈목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꿈목록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이렇게 해서 아줌마 쓰는 거였는데 세상에 17평에서 아줌마를 제가 초대했잖아요. 그때 막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분이 17평에 삐거덕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머 오셨어요? 그분 첫 번째 했던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 이런 집도 아줌마 써요?
전 어디서 잘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써봤어야죠.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아줌마를 모시고 사는 건지 어쨌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럭셔리한 분이 우리 딸을 돌봐주시고 이유식도 해주시고 정말 좁은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시다고 제 속옷까지 다 다림질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60평으로 이사 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오셨거든요. 정말 제 스스로에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다가 그만두고 하겠다고 막 고 FC 외쳤던 친구는 3개월 만에 사라지고, 형제 그룹들 보면은요 정말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좋은 차에다가 럭셔리하고 친구도 많고 돈도 많았던 분들은 다다가 그냥 삐리리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변호사가 외쳤던 프리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 딸 유학 보낼 수 있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닐 수 있고,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퍽 벌렁거려서 자신이 없었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후회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정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저희 남편의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가 와서 한번 설명해봐 이랬던 거죠. 근데 그 문 앞에서 아무리 띵동거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집을 막 두드렸는데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아메 사업인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또 눈치 없는 우리 이호연 사장님은 형님 하고 그냥 자꾸 문을 두드려서 형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왔어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멀뚱멀뚱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떤 방 안에서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아이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나가지 마, 가만 앉아 있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애들은 누가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우당탕탕 소리 나는데 눈치 없는 저희 남편은 또 마루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형수님 어디 계세요? 또 이러는 겁니다. 또 그 정말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분이 그 방에 똑똑똑 하니까는요. 그 와이프가 문을 콱 열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수박을 꺼내더니 큰 쟁반, 잊을 수가 없으니까 큰 쟁반에다가 그 수박을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닥 썰어가지고 저희 앞에 툭 놓고 가서 세탁기를 윙윙윙윙 돌리시고 그리고는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여보 가자 그냥 가자 왜 그래 사업 설명 아직 안 했어 가자 형님 사업 설명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또 그 사업 설명을 끝까지 하고 저희가 그 집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는데요. 그 작은 아파트를 나오고 제가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파트를 뒤돌아보는 거죠. 나는 반드시 저거보다 큰 평수로 이사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소박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다시 나와서 저희 남편과 함께 미팅회를 참석을 열심히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참석하는 미팅이 쉽지만 않았거든요. 지금 정말 너무 축복 아닙니까? 정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미팅에 가고 싶으면 저는 우리 딸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또 아줌마 만나기 전에 아줌마가 오시기 전인가 아줌마 휴가인가 어쨌든 그럴 때는 아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막 마음이 이미 미팅에 가 있어. 이미 미팅에 마음은 가 있고 몸은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뇌에서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손발이 저려오고 막 경직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이 현실이 너무 저한테는 부적절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걸 끌고 그냥 지하철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미팅에는 아이 못 데려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라도 근처라도 돌려고 하는지 지하철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짱구를 사 먹던 그 슈퍼에 아줌마가 혼자서 이렇게 졸고 계신 거예요. 그래 저기다 맡기자 해가지고요 유모차에다가
분유를 꼽아가지고 이불을 덮어서 우리 딸을 그 아줌마한테 맡겼어요. 아줌마 조금만 봐주세요. 유모차를 놓고 막 지하철역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도망치듯이. 아니 세댁 부르는데 제가 잡힐까봐 막 지하철로 도망을 가서 그 미팅에 참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슈퍼 사장님께 욕을 많이 얻어 먹었지만 저는 미팅을 완벽하게 참석을 했어요. 그 세미나였거든요. 그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그 비전을 얻었고 그 비전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제가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몇몇 친구들, 이분은 제가 이제 이 사업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겠죠. 가장 값진 소득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글로벌에 정말 많이 배우고 내가 스승과도 같은 그런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까 그 수박을 난도질해서 저를 맞이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연락이 끊어져서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아들한테는 친구였지만 언제부턴가 친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이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혹시 잃지 않을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 적은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이분은 무학에 한글도 모르는 그 중국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저는 흙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딸 하나를 키우면서 이런 동네 이런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이분은 F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본인이 넓은 집에서 많은 분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이 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혹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본인이 학벌이 없으니까 무학이라고 쓰는 거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슈가 되었대요. FC 중에서 무학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님이 어떤 패션에 어떤 감각이 있어서 프랑스의 패션 학교에 다니고 있고 본인은 알마니에서 직접 디자이너가 집으로 와서 내 사이즈를 재가서 맞춘 옷을 입고 이렇게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너무 독특하고 멋진 분이셨어요.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곳은 도쿄입니다. 도쿄의 무라야마 상이라는 분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뉴 크라운이 됐을 때 제가 초대받아서 제가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분은 이미 손자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레그가 바로 아드님이셨대요. 마지막 레그 아드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분이 이제 플래티늄인가 되면서 뉴 크라운이 됐을 때 제가 가서 이제 기념 촬영을 했던 사진입니다. 우리 미래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디찡이라는 분이신데요. 현직 의사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그 심천에 이분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님이 결혼했다고. 그래서 막 사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신랑이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신랑도 내 FC 동기의 아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FC 가족이 사돈이 된 거죠. 근데 그 따님을 이때 잠깐 만난 겁니다. 따님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막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이 아이는 20나라를 여행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서 전 세계 집을 사고 별장을 사 놓아서 그 집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홈미팅하고 파트너를 초대해서 사업 설명하는데 같이 패밀리가 이렇게 같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파리에는 그 에펠탑이 보이는 그 멋진 집에서 엊그제 홈미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향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손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앞으로 있지도 않을 손주가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또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분들이지만 우리 선배님들이시죠. 여러분의 스폰서님, 또 저의 스폰서님, 또 한국아메이의 수많은 성공자분들 앞서가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성공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두 다 저의 스승이셨어요. 제가 이 사업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런 스승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열심히 하면 뺏길까 봐 겁나 있었지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가 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후아오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후아오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 이호연 사장님과 인상이 너무 비슷해서 좋아합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데요. 이분이 FA 60점을 넘으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다이아몬드 미팅 때 뉴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꼭 손을 들고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후아오켄 우리 리더님께서는 수많은 파트너들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어떤 파트너는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룹이 굉장히 큰 파트너가 있고 어떤 파트너는 굉장히 작은 파트너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0.1초 안에 쉬지도 않으시고 말. 네, 그러니까 통역에서 말하는 그 사람 말이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혹은 뭐 아니면 지위가 높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 하나가 말의 차이 때문에 큰 그룹을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차이가 그거라고 딱 한 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의 힘이 아마도 생각의 힘이 아닐까. 생각의 차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점의 차이, 리더의 마인드 그것이 아닐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저의 중요한 스승이셨죠. 이 왕리카이 리더님은 대만의 크라운 글로벌 크라운 앰버서더신데요. 저희 대만의 또 스폰서님이세요. 싱글맘으로 이 사업을 해서 옆에 좌측 우측에 자청용 우베코처럼 이렇게 멋진 남성분 두 분을 탁 이렇게 거느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후광으로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제가 저 장소에 참석을 했는데요. 체격도 작으시고 많이 못 배우셨다고 당신 말씀하세요. 상고 출신의 은행의 직원이었는데 저 그룹 안에는 박사, 변호사, 의사 또 세계적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저 한 분의 꿈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저의 미래고 또 저의 꿈이고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런 앙리카이 사장님께서 저희도 집에 이렇게 오셔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막 가슴을 조마조마조마하면서 모시고 제 차로 의전만 하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맡았는데요. 한국아마의 행사 때 게스트로 오셨었거든요. 처음 뵀었는데 그때 앙리카이 사장님께서 너 누구니? 하는 거예요. 저 트리플 다이아몬드입니다. 너네 집 어디니?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와인 파티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그냥 촌스러웠지만 어떻게 급히 했었습니다. 그때 뭐 코로나 전이니까요. 저희 집 한 30명 가까이 되는 그 대만, 중국의 FC 리더분들도 오시고 또 저 스폰서님도 함께 자리한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때 뭘 배웠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료에 대해서 거침없이 친구로 삼는 그런 탑리더들의 어떤 큰 마음 그리고 또 통 큰 마음 이거를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저 같으면 좀 그분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함부로 그렇게 뭐 밤에 니네 집에 와인 파티 하러 갈래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할 수 있니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또 더하죠. 무조건 예스부터 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인연을 통해서 또 저희 스폰서님이 되시고 글로벌 국제 스폰서님이 되시고 또 그분에게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프라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프라의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쁘게 나오네요. 사진이. 저 맞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이호연 사장님 너무 정말 저 버버릭을 저를 왜 좋아하냐면요. 제가 그 이호연 사장이 저를 그 연애 시절에 저희 집 앞에 1년 2개월 말 1년 2개월 연수를 따지면 3년을 매일 우리 집 앞에 그리고 학교 앞에 와서 빨간 공중전화 박스에서 버버리 흉내를 낸 바바리를 입고 가짜 버버리를 입고 정말 거기서 그 겨울에 그 막 추운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한 번만 보자고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제가 창문으로 빠끔히 열고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초라하게 깃을 탁 올리고 바바리 깃을 탁 올리고 있던 저희 이호연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짠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해서 저 사람인가? 해가지고 제가 호연 씨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바로 속도가 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저 버버리죠. 저 그 초라했던 바바리. 근데 저 버버리 진짜 버버리거든요. 제가 영국에 이태리 갔을 때 진짜 버버리 브랜드 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당신 진짜 버버리 한번 입어봐 해서 제가 사줬던 그런 버버리입니다. 아, 좀 쪽쪽고래 총각이 제가 항상 이렇게 출세했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가마솥 뚜껑에 태어난 것 치고는 너무나 출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가마솥 뚜껑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아메이 사업의 기회가 이런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프라하 얘기 좀 해볼까 해요. 프라하에 제가 왜 갔냐면은요,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미국의 덱스터 예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이신데, 프라하에 펑션에 올래? 제가 프라하에 도착했죠.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죠. 그 덱스터 예거의 아드님이신 스티브 예거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 저녁 먹을까? 내일 저녁 먹자 하고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저는 그곳이 뭔지도 모르고 구글로 주소를 쳐보니까 거기가 폴란드였어요. 프라하에서 폴란드까지 비행기를 알아봤더니 비행편이 없네.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여보, 다 취소해. 약속 모두 취소하고 무조건 예스라고 해놓고 수습을 해서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요. 8시인가 운전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호연 사장님이 이렇게 우아하게 프라하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다음날 새벽에 출발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요. 700년이 넘는 그런 멋진 레스토랑에서 역사적인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 스티브라는 분은요, 덱스터 예거의 셋째 아들인데 한국에 22년 전에 왔을 때 만났던 인연이 되어서 꾸준히 제가 미국 펑션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냥 눈빛으로 우리는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제가 초대가 돼서 그때 그 프라하의 펑션에 시작 전에 이게 식사하는 자리인데 이때 마침 아버님한테 스티브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은 좀 편찮으셔가지고 미국에 계시고 프라하에서 식사하다가 말고 막 셋째가 스티브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죠. Hello, Daddy. 여기는 프라하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지금 한국에서 온 호프와 헬렌하고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러냐?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우리 덱스터 예고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막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운은 없어 보이셨지만 뭐 기억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영광이라고 너무 영광이라고. 근데 이제 그 스티브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이 아빠가 회원가입 하신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11월 1일, 64년 11월 1일에 아버지가 회원번호가 나왔고 바로 오늘입니다. 아빠 오늘 축하드려요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생신도 아니고 그냥 ABO 번호 만든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많이 배우죠. 얼마나 ABO 번호가 귀하면 그렇게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정말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프라하 펑션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거의 이곳도 한 2만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 정말 많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스피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60년 전에 예거 할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아메를 전달해가지고 동유럽에 있는 성공자들만 모이는 프라하 펑션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요. 이 동유럽의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충격을 먹고 왔습니다. 이것이 불과 2년 전 얘기거든요. 2년 전, 3년 전. 그 코로나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희가 뭐 짧은 영어지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쨌든 추억을 만들고 스피치도 하게 됐고요. 또 이곳에서 뉴핀을 달성하신 어떤 그 리더분의 7명의 딸이에요. 너무 인상적이라 7명의 딸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오래된 사업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듣고 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자리고요. 바로 이 멋진 여성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양인이지만 우리 덱스터 예고의 그 비즈니스를 상속받아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의 며느리분들입니다. 정말 부잣집에 시집 왔으니까 부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펑션을요 맨 앞자리에서 다 적으면서 듣습니다. 역시 성공자들의 패밀리는 정말 다릅니다.
여기 펑션에서 뒤에 가서 이렇게 놀고 다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맨 앞자리에서 계속 다 받아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또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로열티를 보내는 그런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며느리들, 저는 뭐 ABO지만 이분들은 그냥 상속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멋진 자세로 미팅에 임하는 거를 제가 배우고 왔어요. 전 세계 이렇게 멋진 여성분들과 리더들이 사업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만났던 지빅하고 소피아인가요? 네, 지빅하고 소피아 리더분이신데 제가 이분이 아메이를 40년 하셨어요. 제가 그 프라하 펑션 2번을 갔는데 프라하의 첫 번째 미팅에서 이분을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트리플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트리플 하고 싶다. 나 도전하겠다. 나 내년에 트리플 갈 거야 라고 외치셨는데 진짜 그 다음에 뉴 트리플이 되셔서 오셨어요. 아니 20대만 시작하셔도 60대고 30대 시작하셨으면 70대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 60대, 70대, 80대에 내가 뉴핀을 도전해서 뉴 크라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성기, 내 삶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 많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요. 그 프라이 펑션에서 이분들의 뉴핀 스피치를 들으려고요. 정말 무슨 BTS도 아닌데 다 앞으로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 스피치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스피치를 다 서서 듣습니다. 앉지도 않고요. 않고 그 열정적인 그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할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 뻘 되는 분의 이야기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미팅 장소에서 전 이 사업의 비전을 본 거죠. 누구나 성공을 원하는 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꿈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안다. 이 청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30대들이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저도 이제 그 딸과 우리 또 딸 또래들의 파트너들을 후원해야 되는 또 과제와 숙제를 갖고 있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거죠. 제가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또 배우고 그걸 또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프라하 시내를 돌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사진 찍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미팅장에 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펑션에서 우리를 보고 이미 유명인이 돼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프라하에 2년 전에 한 호텔에서 하는 미팅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전부 20, 30대 친구들입니다. 전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동유럽에 아까 모였던 그 청년들은요. 2박 3일 미팅이 끝나고 토요일 9시 시작해서 일요일 4시에 끝나는데요. 새벽 12시까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5시 미팅 끝나고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먼저 간 사람이 있나? 단 한 명도 먼저 간 사람이 없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그대로 꽉 차 있었고요. 그분들이 딱 미팅이 끝나자마자 전부 공항으로 혹은 버스로 이동해서 본인의 모국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겠습니까? 다 모두 저희들의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함께 이 사업을 상속해서 2대째, 3대 때 내려간다면 함께 협력해서 또 같이 함께 같은 가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파트너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라 펑션 마치고 3개월 뒤에 덱스터 예거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희한테 추모식에 올 수 있느냐라는 문자가 우리 스티브 예거한테 왔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부고를 알린 거죠. 근데 저희는 저희한테 알려준 게 너무 고마워서 무조건 바로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고 아틀란타로 가서 거기서 샬롯으로 운전을 6시간 해서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샬롯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덱스터 예거 리더께서 정말 평생을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많은 성공자들 배출해내고 또 자녀들을 키워서 상속시켜서 이 비즈니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여기서 또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이 스티브 그다음에 도일, 제프라는 세 아들은 아버지의 60년 사업을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글로벌 아메이 본사의 창업자 패밀리 분들이 30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역사와 그분들의 로열티를 이제 상속했습니다. 저는 수입을 상속한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남긴 유산은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역사를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죠. 업라인과 스폰서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거라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부모의 존재는 내가 살아있음을 또 증명해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에서 내가 성장의 증명은 바로 우리 업라인과 스폰서님에 대한 로얄티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어떠한 정신세계와 그분의 역사를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배우고 또 여기서 깨닫고 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맥주 트럭 운전기사의 중학교 중때 말더듬이었는데 저렇게 많은 성공자들 그리고 수많은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분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분 댁을 또 아드님 댁을 방문해서 또 친구로 인연을 맺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수리 맞을까요? 제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곳은 바로 덱스터 예거 앞마당에 있는 큰 독수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20년 전에 보고 왔는데요. 지금도 이 독수리에 대한 영감은 저에게 남아 있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라고, 돈을 아껴서 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뭔가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 펑션에 가서 그 변호사 뉴 다이아몬드의 스피치를 듣고 가슴이 떨렸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자유, 진정한 자유. 막 세상을 훨훨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데 내가 닭장에 갇혀가지고 계속 모이만 주워 먹고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이러고 막 답답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올바른 삶인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개근상 받고 학교 졸업하고 학위 받아서 선생님이 되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벽에 딱 놓여지니까 저 성공자들이 3만 명이 모인 스테이지에 있는 성공자의 스피치를 듣는 순간 제가 절벽에 절벽에 놓여진 독수리처럼 갑자기 날개를 펴고 그 절벽 밑으로 질주를 하고 싶은 거죠. 비상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절벽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날개를 펴고 여기를 뛰어내리고 싶은가? 자유를 향해서 나는 왜 몸을 던지고 싶은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냥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여행 가자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성공을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을 성공시키고 있는 수많은 리더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대면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독수리 에너지를 받은 거죠. 즉 본 거예요. 그런 리더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저의 코치가 되어준 거죠. 그분들의 음원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책을 들으면서 저는 17평에서 꿈을 키워왔고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닭하지 맙시다. 우리 닭장에서 막 나가고 싶지만 안정감 있고 좀 포근하고 모이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면서 그냥 알라코 이렇게 사는 그런 닭 말고 정말 비상하는 전 세계를 누비고 거침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서 저처럼 답답해하는 집안에서 못 나오는 그리고 본인 꿈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억누르고 있는 많은 독수리들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이섭이 주는 가치가 그런 것 같아요. 두바이에서 누렸던 보상인데요. 아메이는 이런 멋진 보상을 주잖아요. 우리 요현 사장님 보세요. 굳이 저렇게 엎드려서 넘어옵니다. 저게 자유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기 왼쪽이 본인 방이고요. 오른쪽이 제 방인데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저 방을 침범해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 앉아서만 가라고 저는 비행기 좌석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누워서도 가지만 와이프 방을 넘나들면서 저렇게 편안하게 이곳은 비행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저런 여행을 아메이가 우리에게 평생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여행을 다녀야 하고 이런 여행 덕분에 제 가슴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꿈도 커지고 그리고 저의 비전도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또 물려받겠죠. 이런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리치 디보스 그다음에 제벨델 회장님이 내가 누리는 모든 가치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창업자의 아드님이시죠. 덕디버스 회장님 만났는데요. 이 창업자께서 쓴 책을 보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 삶의 방향과 제 삶의 등대의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저의 멘토분들의 책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당연히 베넨델 회장님의 그 추모공원에 잠드신 곳에 가서 방문을 해야 그죠? 시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방문했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곳을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들렸거든요. 우리 베네델 회장님이 잠들어 계신 이곳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그 편안하게 잠들어 계신 이곳 저는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네델 회장님께서 내가 잠들면 친구들 옆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 그랜드래피드에 그 당신이 살고 계셨던 동네 친구들 옆에 저렇게 아름답게 잠들어 계십니다. 저의 또 인생의 멘토시고 또 제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죠. 어떻게 한 분의 인생이 저 먼 나라의 조그만 동양인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삶을 가치 있게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말도 안 통하는데 바로 이분이 선택했던 60년 전에 선택했던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의 창업 이념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또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에게 사명이 남겨진 거죠. 60주년 때 정말 많은 비전을 보고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7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60주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건데요. 이 패밀리 리치드 보스 그다음에 제베렌델 회장님의 그 2세, 3세의 패밀리 분들이 전부 나와서 우리에게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기까지 없고 자녀를 다 데리고 나와서 패밀리 분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세계 최고의 저런 멋진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나를 파트너로 인정해 줬다는 것 너무 멋진 기회 아닙니까? 정말 아메 사업은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했다. 김혜라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아메이에 제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의 스폰서 모든 우리 한국아메이 FC 분들이 이미 그 개척자 정신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글로벌 아메이의 패밀리뿐만 아니라 한국 아메이의 FC 리더 많은 성공자분들 그리고 또 본사의 임직원분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인지해서 그걸 다 적응하면서 우리에게 또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 시대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서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사업했던 줄 서고 그저 유모차를 들고 전전긍긍하고 이러지 않고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유를 먹이면서도 미팅에 참석하시고요. 직장에서도요. 야근하면서도 미팅에 참석하십니다.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쩌다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멋진 그런 기회를 맞이했어요. 저의 스폰서님이신데 우리 스폰서님은 현재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스폰서님이 가족력으로 암이셔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 스폰서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남겨주셨죠. 제가 아침에 그 스폰서님 여러분의 스폰서님은 지금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스폰서님들께 저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의 드림 리스트 중에 요번에 그 코로나 덕분에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막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제주도에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 다니는데 둘째가
7년 전에 봤었던 모델하우스가 있었거든요. 저런 집에 누가 살까? 나도 살 수 있을까?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컨 하우스를 제주도에 마련을 해놓고 아침마다 스타벅스까지 우리 남편과 운동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때 그 사이렌 오더를 하면 그 직원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 닉네임을 뭐라고 했냐면요. 엘사의 꿈이라고 했거든요. 제 닉네임입니다. 그러면 그 예쁜 직원분들이 불러요. 엘사의 꿈님, 엘사의 꿈님 계속 부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거든요. 엘사의 꿈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사의 꿈 민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그다음 바로 저희 이제 요번에 이사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세컨하우스거든요. 네. 저희 남편과 함께 이곳에 우리 파트너들이 선물해준 꽃도 대문에 달고요. 그리고 뚜껑 열고 마음껏 달리고 미세먼지 없을 때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직 많이 못 모이니까 2명, 3명 초대해서 와인 파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외여행 대신 그곳에서 또 저희 가족과 파트너들과 우리 아이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런 저의 개인적인 꿈 목록이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름다운 곳에서 1달 살기, 2달 살기 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제 꿈을 또 나누고 거기서 또 국제 사업도 하고 또 세계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뤘던 것처럼 이 멋진 기회를 나누고 이것이 저의 또 다른 두 번째 제 아메 비즈니스의 제 2막의 저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함께 우리 한국 아메이 많은 리더분들과 함께 제가 도와서 협력해서 멋진 그 꿈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엘사의 꿈이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겨울왕국 좋아하세요? 겨울왕국에 엘사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엘사는 뭐든지 이렇게 터치하면 얼음으로 얼어버리는 그런 마법에 걸린 거예요. 마법. 그런데 그 마법을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그리고 마녀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터치하면 얼어버리는 그 마법을 비밀로 해야 해요. 그래서 숨겨온 거죠. 부모님이 그런데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여왕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쁜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본인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엘사의 여왕은 본인의 궁전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평생을 숨겨오고 나타내지 마, 드러내지도 마. 너가 그런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마. 남이 알지 못하게 해. 라고 해서 계속 숨기고 살다가 이제 본인이 그 궁전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떠납니다. 그때 부르는 곡이 바로 Let It Go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Let it go, let it go 아시죠? 네, 그거를 제가 거의 구호처럼 외치거든요. 제가 그 엘사의 제주도 궁전에서 거기 이제 그 서울처럼 이렇게 뭐죠? 안 모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라 뭐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막 외칩니다. 그때 그 엘사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을 테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야. 나는 나의 꿈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엘사가 외칩니다. 프리덤! 하고 외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어떻게 프리덤! 하고 외치면서 그 절벽에서 진짜 그 절벽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그 절벽에서 프리덤! 하고 얼음 계단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그때 이 영화를 우리 남편이 조조를 끊어서 우리 아들하고 따라가서 봤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저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절벽이 나오고요. 그 절벽에서 엘사가 프리덤을 외치면서 얼음다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그 얼음다리를 건너가죠. 본인만의 궁전을 짓습니다. 그 궁전에서 엘사가 본인의 삶을 이야기해요. 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나 이제 그 완벽한 소리는 더 이상 없어.
날 그대로 내버려둬. 나의 영혼은 하늘을 치솟고 막 이럽니다. 나의 꿈은, 나의 모든 마음은, 나의 모든 행동은 이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이런 스토리죠.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추위 따윈 두렵지 않으니까. 본인의 그 꿈꾸는 마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마법이에요. 우리가 막 꿈꾸잖아요. 그럼 헛된 꿈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남편도 처음엔 그랬어요. 암의 사업 한다니까 이혼하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3개월간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혼하자 말을 그렇게 쉽게 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 시대 모든 남편들은 또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저 추위 따윈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꿈꾸는 마법,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 이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너 아메 하더니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같아, 이런 말 하는 거. 그거 제가 마법에 걸렸거든요. 꿈꾸는 마법. 저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껏 꿈꿀래요. 나이가 멀어.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지. 나도 네 나이가 너무 부러워. 그럼 우리 딸이 하는 말, 엄마도 지금 어려요. 젊어요도 아니에요. 엄마 지금도 어려요. 엄마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해봐요. 나도 유학 가고 싶어, 너처럼. 엄마 지금 가. 나랑 같이 가자. 어떻게 가? 사업도 해야 되고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니 엄마 뭐든지 한번 해봐요. 도전할 수 있어. 우리 딸이 계속 그래요. 저 그래서 유학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많은 친구 사귀고, 거기서 국제 사업하고, 한 달 살기, 2달 살기, 전 세계 제가 지금 100개국을 누비는 게 제 꿈이거든요. 북극 남극 빼고 정말 ABO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곳에 제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저처럼 프리덤을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한국아메의 많은 성공하신 리더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의 힘으로,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배운 또 이 열정과 또 코피 한번 터지지 않은 이 건강한 신체로 네. 그리고 뉴트럴라이트의 또 역량으로 멋지게 제 꿈을 펼치는 것, 그걸 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냅시다. 우리 고 다이아몬드 합시다. 바로 이 레드카펫은, 여기 우리 레드카펫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있지 않나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 행사장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형태로든 열리겠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뤘다고,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저는 한국아메의 모든 식구들이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팀과 그룹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신 류인희 강현수 리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멋지게 떠들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지금은 트리플이지만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열심히 도전하고 내 딸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고 다이아몬드 화이팅!